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 집사람 덕분으로 이제 처음 강연에 참석하게 되었었는데요. 네. 이제 제가 그 10여 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얼마 전에 그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 회사와 부서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편인데 거기 내려가서 그동안 좀 인정하기 싫었던 그 우울증과 그다음에 그 장소에 대한 공황장애 때문에 한 쓰러져서 병원에 한 2주 정도 입원을 하고 며칠 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네. 퇴원을 하고 집에서 하루 쉬고 오늘 이제 다시 이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복귀를 했는데 한 1시간 정도 있으니까 그때 쓰러졌었던 그 기분과 그 통증과 고통이 오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 회사를 다시 조퇴를 하고 지금 일찍 퇴근을 하고 오늘 이제 강연을 들으러 지금 온 상태인데요. 네, 네. 지금 당장 또 내일이나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또 다시 그곳을 나가야 되는 이제 상황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저보다 힘들고 다들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도 많지만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또 그곳에 나가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이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부분을 쉽게 어떤 너무 남들한테 또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가식적인 면을 또 워낙 많이 보여야 되는 그 자체도 너무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좀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네. 없는 게 그런 게 다 무의식적 작용이거든요. 그 생각은 이렇게 변해도 아까 예를 들면 담배를 끊는 것도 뭐 담배 피우면 폐암이 걸린다 이러면 생각은 담배 피다 죽겠구나 끊어야지 이래 되지만은 담배를 핀 습관은 몸과 마음에 빼 있어서 피우고 싶은 욕구는 안 없어지잖아, 그죠? 생각이 바뀌어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습관에서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 심리의 저 밑에서부터 그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을. 네. 그러니까 그래 용기를 내야지 해도 마음은 벌써 두렵는 거예요. 네. 생각은 아무리 각오해도 우리 밤길을 갈 때 밤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 뭐 밤에 뭐가 있어 혼자 가거야 이래 가도 속으로는 하여튼 자꾸 뒤로 돌아봐지고 뭔가 자꾸 두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눈을 딱 감고 내가 여기서 걸어간다고 치자. 야 아무것도 없는 거 봤어요. 10발까지는 저 낭떠러지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바로 5발만 가면 그 다음에 약간 주저주저 해야 안 해요. 혹시 왔나. 이 무의식에서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의식적으로 이거는 내가 극복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그런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제어를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거는 결국은 자꾸 심리가 깔아앉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꾸 기분 좋게 생각해야 돼요. 기분 좋게. 재밌다! 자꾸 이렇게. 아시겠어요? 네. 자꾸 가서 억지로라도 재밌다, 신기하다 자꾸 이렇게 좀 하고 다녀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인간 심리라는 게 한번 보세요. 이제 무대가 있는데 저는 무대 위에 있고 여러분들 무대 밑에 있어. 이게 디스코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음악 딱 틀면 위에서 춤추고 밑에서 춤추면 위에서 추는 사람은 주로 무희들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돈 받고 춰요? 돈 주고 춰요? 돈 받고 추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돈 내고 추죠. 그럼 돈 내고 추는 사람은 뭐 한다? 논다. 놀러 왔다 그래요. 그럼 위에서 추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뭐 하러 왔어요? 일하러 왔어요. 위에 거는 노동이라 그러고 밑에 거는 놀이라 그래요. 둘이 똑같이 춤을 추는데 하나는 놀이라 그러고 하나는 노동이라 그래요. 여기다 30분 연장 그러면 위에는 연장 근무요. 밑에는 공짜요. 똑같은데 이거 왜 이러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왜 이러냐. 그러니까 돈 받고 하기 때문에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춤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인데 돈을 벌려고 춤을 추니까
노동이 되는 거예요. 밑에는 노는 게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고. 노는 게 목적이니까 돈을 주고라도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받는 게 핵심이 아니라 놀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행위의 주체예요. 노동은 자기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에요. 객체예요. 자기를 파는 거예요. 거기서 놀이와 노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고 오늘 강의하면 저는 뭐 했어요? 노동을 했죠. 돈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2시간, 3시간 나보고 강의하래도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해가 가지. 나는 괜찮아요. 왜? 내가 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1시간 강사료로 얼마 책정가 딱 받았는데 1시간이 넘었는데 자꾸 이렇게 2시간, 3시간 하라고 하면 내가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노동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내일부터 직장에 갔어요. 극복하는 간단해요. 놀이로 생각하세요. 놀이로. 아시겠어요? 네. 놀이로 그냥 가서 출근해가 재미있게 뭐 컴퓨터 치는 것도 재미있게 자기 직장 잃고 집에서 한번 놀아봐요. 그 노는 건가? 감옥이지. 돈은 고사고라도 어쨌든 출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늘 즐겁게 놀이로 생각해야 돼요. 놀이로. 제가 여기 지금 질문 한 10몇 개 받았는데 내가 이거 한 사람당 10만 원씩 받고 오늘 상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돈벌이가 좀 됐을지 몰라도 피곤하겠죠. 네. 근데 1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막 저렇게 막 둘이 부부가 같이 와가 막 덤으로 하고 이러면 피곤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매일 정신 환자만 치료하니까 자기도 전이가 되고 정신병자가 되거든. 스트레스를 하도 받으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돈이 걸려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 못 하잖아. 그 왜? 야단치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들어줘야 되는데 스님처럼 이렇게 막 야단 막 쳐버리고 그러잖아. 남은 여자도 막 야단치고 막. 왜? 난 아무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떨어지면 지만 손해지 뭐 내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생활을 좀 바꾸셔야 돼. 지금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직장 다닌다, 나보고 좌천시켰다, 지방 보냈다, 자꾸 이런 생각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지방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공기도 좋고 뭐 마누라하고 떨어져 있으면 뭐 생활도 편하고 필요한 바람도 좀 피고 뭐 이렇게 좋게 자꾸 생각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 거기다 조그만 몇 가지 사고만 생기면 내가 직장에 좌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나를 무시한다, 뭐 어쩐다,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즐겁게 생각해야 돼요. 없을 때는 수행하기 좋고, 있으면 보시하기 좋고, 지위가 높으면 은혜를 베풀기 좋고, 지위가 낮으면 인욕하기 좋고, 이렇게 늘 주어진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실패하면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자꾸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면 어지간한 병 다 극복하지. 아예 막 이 뇌에서 이 호르몬 분비가 잘못돼가 일어나는 이런 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은 다른 건 대부분 극복이 되죠. 근데 이거 막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까무러치는 거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캐도 가면 잘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결혼 생활이 불편하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혼자 살아라 그러면 지금은 막 딱 저 인간 보면 혼자 살고 싶지. 그래도 한 1년만 혼자 살게 하면 또 남자가 그리고 여자가 그립까 안 그립까? 그립겠죠. 그래 생각하면 그나마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조건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편이 뭐 돈을 못 번다. 그럼 중풍 걸려가 누워 있으면 어떡할래? 그러면 돈 못 버는 게 아니라 내까지도 그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우리 남편 뭐 돈은 못 벌어도 밥은 제 입으로 떠먹고 제 손으로 떠먹고 똥은 제가 가서 볼일 본다. 아이고 그것만 해도 어디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바람을 피우면
그것만 내 시중 안 들어도 되고 좋잖아. 조선시대 저 옛날에 그거 보면 못 봤어요? 연속극 보면 이 본부인이 이 왕의 시중을 들기가 힘드니까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들여가지고 밤 시중은 누구 들으라 그런다. 두 번째, 세 번째 보고 들으라 그러고 권리는 지가 다 차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무슨 또 무슨 바람 피우는 걸 또 긍정한다 이렇게 또 듣지 말고 주어진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데 인생관이에요. 남편의 바람을 피우면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내 빼놓고 딴 여자를 보는 남자하고 내 살기 싫다. 이렇게 인생관이 뚜렷하면 그 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버리면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남편이 이게 딴 데 가서 보니까 저만한 남자 찾기가 어려워. 인물도 괜찮고 돈도 잘 벌고 이렇게 한데 지금 안녕히 계십시오 갈라니까 지금 돈이 아쉽고 어디 가서 저만한 거 찾기도 어렵고 이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때 너는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이고 어느 여자가 안 좋아하겠나 우리 남편 같은 남자라면. 그래도 최대 주주는 누구다? 내가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지. 어차피 살 판이면 어떻게 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내 얘기는 꼭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나는 어떤 주의다. 나는 여러분에게 살아라는 주의로 가리키지만 나는 어떤 주의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의. 나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버리는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안녕히 계십시오를 못 하더라고. 그런 주제니까 막 살아라. 살려면 미워하고 사는 것보다는 봐주고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인생에 이게 참 울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웃음이 나요, 안 나요? 이렇게 웃으면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울면서 살면 계속 죽을 때까지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 울면서 바깥으로 아무리 비싼 화장품 해도 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웃으면 화장 안 해도 얼굴이 좋아요. 알았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